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초반 대학생 박준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축구에 푹 빠져서 4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축구를 시작한 후로 재능도 있고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 정말 많이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할 땐 가장 먼저 발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승승장구하여 청소년 대표팀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친구들보다 월등히 잘하기도 했고 경기를 할 때마다 골을 넣는 건 저였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성에게도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학교 코치님은 이성 교제보다는 축구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애도 축구도 모두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축구 전술회의나 주변 분들이 축구에 대해 해주는 조언들이 다소 쓸모없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도중 갑작스런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휴식 기간도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시기하거나 저의 태도에 불만이던 친구들도 많아져서 주변 교우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합숙이나 훈련에 집중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프로팀 진출 코앞에서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어렵게 대학교에 진학하긴 했지만 앞으로 축구를 더 해야 할지 그만두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할지 지금 와서 제가 다른 것을 할 수는 있을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려서부터 축구를 잘해왔고 또 유망했던 학생이 부상과 주변 교우관계 등으로 프로팀 진출에 실패하고 또 앞으로 계속 축구를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연이었는데요. 어려서부터 축구만 해왔는데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어려서부터 정말 유망했고 주변 친구들보다도 훨씬 월등했다고 하니 만약 그만두게 된다면 아쉬움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러한 사연과 관련해서 인생에서 마음이 흘러가는 6단계에 대해 전동훈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국제마인드 교육원 전문 강사 전동훈입니다. 방금 읽어주신 사연을 들으면서 사연의 대학생분이 참 고민스러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왜 준서 학생이 축구 인생에 있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강사님께서는 준서 학생이 축구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학생분에게는 잔인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학생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흘러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주변 친구들보다 월등하였기 때문에 흐뭇한 마음이 들고 나는 주변 사람보다 잘해, 잘하고 있어라는 마음으로 흘러가고 또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시시해 보이고 무시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이 일어나고 태만하고 방종하게 됩니다. 그게 가다 보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네, 그럼 강사님의 말에 의하면 사연의 학생이 실패를 한 것은 부상이나 또 주변 여건 때문이 아니라 학생의 마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인 거네요. 네, 인생에서 마음이 흘러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돈을 잘 벌거나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를 잘하면 흐뭇한 마음이 생기고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높아지면 태만하고 방종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연의 대학생분은 자기가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 태만해지며 여자친구도 사귀게 되면서 축구에 소홀해지고 그리고 축구 전술 회의도 시시해 보이고 주변 친구들의 말도 무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믿으면 태만과 방종을 일삼게 되고 그렇게 살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표면적으로 부상과 교우 관계 때문에 프로팀 진출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태만하고 방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마음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돌이키는 마음이 다섯 번째 단계이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돌이키면 삶이 행복하게 바뀌는데 이것이 마음의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마음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너무 성공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 돌이킬 수 있다면 실패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기 전에 자신을 믿는 마음을 버리고 돌이킬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저는 준서 학생이 비록 프로축구팀 입단에는 실패하였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인드를 바꿀 수만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음이 흘러가는 이 6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생각해보면 저도 무언가를 남들보다 좀 잘한다고 생각할 때 쉽게 자만해지고 또 태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 다른 것처럼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도 다 제각각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마음이 흐르는 방향도 그렇습니다. 한번 마음이 흘러가는 6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폴레옹의 인생에 적용하여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은 하급 귀족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사관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려서부터 군사적인 재능을 일찌감치 보였습니다. 한 번은 폭설이 내릴 때 사관학교 재학생들이 두 편으로 갈려 눈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폴레옹 편이 위기에 몰리자 스스로 지휘관을 자처하면서 지금 상황이 긴박하니 내가 우리 편을 지휘하겠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눈덩이를 뭉치기만 하고 나머지는 눈덩이를 던지기만 해라. 내가 가리키는 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해라. 라고 하면서 자기 편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나폴레옹은 유년기 시절부터 군사적 재능을 주목받고 학업 성적도 우수하여 자연스럽게 남들보다 내가 뛰어나 라고 하는 흐뭇한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또 그러한 마음이 굳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나폴레옹은 어려서부터 군사적으로 재능도 있고 또 공부도 잘했네요. 그래서 흐뭇한 마음이 생기고 또 잘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굳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단계가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6단계 중 1단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유년 시절에도 남들보다 뛰어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는데요. 임관 4년 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내부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나폴레옹은 포병 출신답게 포병을 적절히 활용하여 하급 지휘관에서 단기간에 무려 장군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하급 지휘관에서 장군이면 정말 엄청난데요? 저는 군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일반 회사로 치면 일반 사원으로 입사해서 단기간에 사장이 된 정도일까요? 네. 대단한데요, 진짜?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한 비유인데요. 장군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장군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폴레옹의 정치적, 군사적 감각이 뛰어났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장군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남들보다 내가 뛰어나다, 잘한다라는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뛰어나기도 했고요. 저 같아도 단기간에 이렇게 장군이 된다면 나 잘해, 남들보다 좀 뛰어나 라는 마음을 당연히 가졌을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앞에서 마음의 6단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잘한다는 마음, 흐뭇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그럼 나폴레옹은 장군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나폴레옹이 장군이 된 이후에도 더욱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는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부를 뒤엎고 프랑스의 통령이 되었습니다. 통령이 된 이후에 나폴레옹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휘하 장군이었던 마세나 장군의 군대가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오스트리아 군대가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길을 막아서 마세나 장군이 고립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마세나 장군을 구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이탈리아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나폴레옹이 있던 프랑스에서 부하 장군이 있던 이탈리아 사이에는 알프스 산맥이 막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통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원정을 갔었을 때에는 이 알프스 산을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군대도 이번에도 알프스 산을 돌아서 올 줄 알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알프스 산을 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부관들은 나폴레옹을 극구 말렸으나 단호히 단행을 하였죠. 여기서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입니다. 이 말이 여기서 나왔네요. 네, 실제로 여기까지 나폴레옹의 삶은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학업 성적도 우수했고요. 단기간에 장군도 되었고요. 심지어 한 나라의 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말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미 나폴레옹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에 부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불가능한 일이 없었네요. 저는 지금까지 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 말을 나폴레옹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의미로만 알고 있었는데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전, 자신감의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명언은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나는 잘해 라고 하는 자신을 믿는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나폴레옹의 성격은 고집이 세고 독선적이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기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해주신 마음의 6단계를 생각해보면 나폴레옹이 자신을 믿는 마음, 잘한다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나요? 네, 알프스 산을 넘어가는 작전은 성공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승리만 하던 나폴레옹은 승리에 취해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진격합니다. 그 병력도 어마무시한 42만의 대군을 가지고 모스크바로 향합니다. 사실 나폴레옹이 지금까지 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기동력에 있었습니다. 보급 부대가 없이 현지에서 직접 조달하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보급이 없는 것에는 기동력에는 장점이 되지만 장기전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먼 곳에 있는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한 것입니다. 결국 모스크바 입성하자마자 군마의 먹이 부족으로 군마 2만여 마리가 죽고 또 병사들은 온갖 전염병에 걸려서 러시아 진입 2주 만에 13만 명이 전투불능이거나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2주 만에 13만 명이요?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없었나요? 네, 물론 부관들이 모스크바의 추위, 보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후퇴를 다수 권유했지만 이미 나폴레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42만 명 중 13만 명을 잃고도 모스크바로 진격을 했고 러시아는 나폴레옹 군의 보급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 모스크바를 버리고 동쪽으로 후퇴하여 시간을 끄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모스크바의 추위와 보급의 어려움으로 프랑스군은 결국 대패하고 맙니다. 42만 명 중에 돌아온 병사는 9만 2천 명 뿐이었습니다. 이 일로 나폴레옹은 몰락하고 맙니다.
네, 여러 번의 성공으로 점점 자신을 믿는 마음을 가졌던 이 나폴레옹은 결국 그 마음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나폴레옹처럼 정말 능력 있고 많은 부분에 성공한 사람이라도 나는 잘해, 나는 남들보다 나아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폴레옹을 통해서 마음의 단계를 설명드렸지만 제 삶 속에서도 이러한 마음의 단계를 거쳤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할 때 대기업 5곳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요즘 시대에 많은 기업에 합격한 저의 모습과 또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마음을 어렴풋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회사 생활을 하는데 저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잘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보고서도 대충 하게 되고 업무도 태만하게 되면서 상사와의 트러블도 발생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입사 후 처음으로 받는 고과를 좋지 않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남들보다 낫다, 나는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뒤로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많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돌이켜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지내다 보니 오히려 상사분들이 저를 좋게 평가를 해주시기도 했고 동기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마음이 흘러가는 6단계를 안다면 잘한다라는 이 마음에 취해 있는 것이 우리를 실패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잘났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분명히 경계를 해야 하고, 만약 그런 마음으로 인해 실패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 마음에서 돌이킨다면 분명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를 믿는 마음이 무엇인지, 또 이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배운다면 마음을 옮길 수 있고, 또 만약 실패를 만나게 되더라도 마음을 돌이키면 된다고 하셨어요. 민주 씨는 강연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흘러가는 단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무언가를 잘하고 있다는 마음이 결국 태만, 방종으로 이어지고 결국 실패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 삶을 돌아봐도 기대로 시작해서 실망과 좌절로 끝날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고통을 통해 마음을 돌이키면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오늘 강연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얻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오늘 이 인생에서 마음이 흘러가는 6단계를 들으면서 몸으로 직접 어려움을 부딪히지 않아도 이렇게 행복으로 바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 좋네요. 오늘은 인생에서 마음이 흘러가는 6단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6단계가 마음의 인생 안전 표지판이 되어서 잘한다라는 마음이 들면 내가 곧 태만해지겠구나, 실패하겠구나 하고 꼭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